거예요. 내가 특별히 돈 많이 벌려면 남들보다 뭐 뛰어난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돈이 많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자기 능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 없이 자본주의라는 돈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그 나라가 국가가 국가를 유지하려면 국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국채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화폐를 발행해서 화폐를 은행 유통 시스템으로 유통을 시키죠. 그래서 국가는 이 돈을 통해서 그 나라 경제를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지만 대통령이나 누구도 반드시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한 가지는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를 활용해야 되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 사람들이 이런 세미나 다니시면 이런 세미나 다닐 때 저는 아직까지 이런 세미나 하면서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처음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직업이 강사였고요. 한 300군데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돈도 많이 날려봤어요. 돈 날린 이유는 사람 때문에 날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강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신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님,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님은 네이버의 이혜진, 카카오의 김범수, 돌아가신 넥센의 김정 다 서울대 출신들이잖아요. 이 우리나라 벤처 1세대를 만든 분이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딱 치게 되면 독일이 2014년도에 가장 먼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독일은 제조강국이기 때문에 거기 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2년 전에 더 먼저 한 게 누구냐면 한국의 지금 돌아가신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분한테 제가 33번을 돈을 내고 강의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뚝딱만 한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걸 그분한테 뭐 한다고요?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님한테 강의 33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내 가족과 내가 인생을 남은 인생을 내가 뭔가 준비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뭔가 바뀌는 거를 알고 내가 준비한다면 내가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는 걸 주도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고 변하는 세력이 뭔다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완벽하게 나중에 변하면 누가 된다고요? 일반인들이 다 그거를 쓰든지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뤄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국가와 금융을 통해서 통제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이 누구나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융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혁명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이 누가 운영하고 이 혁명제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나는 금융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융을 통해서 항상 나는 소비하는 소비자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나 속하기 때문에 특권층 몇몇 빼놓고는 금융을 뭐 한다고요? 금융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비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이 혁명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인이 나온 지 16년이 지났고요. 올해 7월 달에서 코인이 뭐 한다고 됐어요? 미국의 달러하고 똑같이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코인은 뭐였어요? 숫자입니다. 숫자를 옹호하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코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탈중앙화를 끊임없이 10년 동안 재창해왔던 겁니다. 누군가는 사기라고. 근데 제도권이 합법화되어 있는 금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가 주류의 금융인데 이들이 무슨 숫자가 돈이야.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이라고. 블록체인은 이 중앙화는 문제가 있고 탈중앙화 앞으로 돈이 된다 끊임없이 10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시스템들 은행이나 은행장이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는 우리가 종이가 보이는 게 돈이지 그게 숫자가 뭐가 돈이야 이렇게 무시했던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주류에 있는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무시했냐면 결론적으로 왜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왜? 돈은 합법화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된 돈만이 합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돈이 아니라 폭가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7월 1일 미국 대통령이 상원, 하원 다 통과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달러 1달러하고 이 1스텝, 1숫자하고 돈이 똑같다는 걸 합법화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니어스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 달러인데 이 1이라는 숫자하고 스테이블코인 1이라는 숫자하고 이 종이돈 1달러하고 똑같이 이걸 합법화시켜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 은행을 운영하던 시스템들, 원화은행, 우리 국제는 한국은행이나 은행들, 미국의 은행들, 유럽의 은행들, 일본의 은행들, 이 은행들이 그동안의 숫자를 종이하고 다르다고 평가했는데 이걸 합법화시켜 놓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왜 그 나라의 화폐하고 그다음에 일단 스텝 1스테이블 코인하고 똑같이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걸 용납하고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합법화시켜다 보니까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수용하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합법화시킨 거고요. 유럽은 미카라는 법인이 이미 유로와 합법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가고 있고, 일본도 엔화 스테이블 코인. 가장 빨리 지금 움직이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제투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가지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을 홍콩을 통해서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다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만 설명드린 겁니다. 뉴스에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전 세계 화폐는 누가 화폐 혁명이라고 있는데 그걸 그동안에 주도했던 기존의 주류 화폐와 그다음에 뭐한다고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화된 화폐, 그다음에 탈중앙 화폐가 이제 같이 합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국가나 기관이나 세계적인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은행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종이라고 이제 합법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벌어먹었던 이 경쟁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는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탈평 같이 가고 있다. 이걸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위파이 설명드린 위파이 기업뱅크 이 은행은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이라 보면 지금 은행은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어요? 국가나 은행들.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만든 이런 핀테크 주도했는데 이 위파이 기업뱅크는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이에요. 은행이면 지금 기존의 은행과 돈 화폐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화폐가 같이 가고 있는데 얘들이 세계 최초의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성공하려면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냐면요. 기존에 있는 국가와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은행들과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과 경하고 경쟁을 해야만이 이 은행이 세계 최초의 탈중 은행이 성공할 수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지금 은행은 국가나 기존의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 주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네들을 경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세계 최초의 탈중 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맨파워들이 과연 시장 논리에 경쟁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금융은 뭐죠? 금융은 보안이죠. 요즘에 이제 해킹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금융은 막 중앙화된 은행이든 아니면 탈중앙 은행이든 금융은 해킹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 근데 우리가 거래소로 가면 뭐가 돼? 중앙화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해킹 많이 당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은행이 성공하려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보안에 대한 검증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보안에 대한 검증이 퍼펙트하지 않으면 이 은행은 성공할 수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은행이 이 은행이래요.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금융위가 1억을 돈을 맡겼습니다. 1억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에 대한 1,000만 원만 은행에다 놔두고 나머지 9천만 원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든 빌려를 해주든 투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세계 표준 기율 BIS 은행 세계 결제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고객 돈을 달아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는 만약에 이 은행도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이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이 은행이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은행은 3년 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작년도 9월 19일 날 전 세계 오픈을 했습니다. 전 세계 오픈을 하고 지금의 그때 당시 오픈할 때 9개 나라가 오픈을 했습니다. 9개 나라 오픈인데 지금 현재는 47개 나라에서 이 은행이 전 세계 서비스하는 때 보시면 됩니다. 올해 6월 14일 날 태국 방콕에서 42개 나라 모였고요. 보세요. 은행이 만들어졌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이 은행 서비스를 하는 나라 몇 개라고요? 6월 14일까지 42개 나라였습니다. 42개 나라에서 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을 전 세계 42개 나라에서 참여했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반 좀 갔다 오셨네요. 태국에서 갔다 와서 기업인들 만난다. 그 행사 내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can stand, you can borrow, you can do anything with your money. 오늘 행사는 42개의 나라에서 참여해서 이 행사를 진행했고요. 이 행사의 가장 핵심은 위파이가 3년 기간, 지금은 전 세계를 같이 가고 있는데 3년 기간 준비기간을 쳐서 현재 위파이가 서비스하는 내용을 시연하는 장소였어요. 그날 당시에 여기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9개 언어로 동시 통역기가 우리가 입장을 했고요. 이 행사장에서는 영어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동시 통역이 9개 나라 언어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갈 때 뭐 해야 되세요? 동시 통역기를 꽂고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 뭐라고 얘기냐면 위파이가 앞으로 전 세계 최초의 탈중앙 은행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일본 국정화폐가 있습니다. 내가 원화가 있습니다. 원화를 넣으면 QR코드 찍으면 이 키오스크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QR코드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키오스크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내가 원화로 뺄 수 있고, 달러로 뺄 수 있고, 위안으로 뺄 수 있고, 엔화로 뺄 수 있고, 다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는 디지털 화폐가 국정화폐가 동시에 가고 있는데, 위파이 은행은 전 세계 최초로 뭘 하고 있다고요? 이걸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내가 지금 여기다 코인을 갖다가 QR코드가 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화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안에서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통행되는 그 나라 화폐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화폐하고 수합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지금 경쟁 회사들은 지금 이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일자로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한다고요? 위파이는 이걸 크로스를 통해서 이 가운데에서 은행을 만들어 놓고 이쪽 화폐와 이쪽 화폐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놀라운데요. 놀라운 게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지금 이 정보를 받고 빨리 출발했던 사람들이 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고 지금 이 서비스하는 내용이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해서 앞서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위파이는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제가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조건은 국가나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이걸 준다고 있는데, 과연 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만한 경쟁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놓인 사람들의 맨파워의 가장 핵심은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이분들은 언제에서 이 비즈니스 시작했냐면, 이 디지털 화폐가 시작 전, 그러니까 11년 전에, 7년 전에, 9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은 합법화되어 있지만 합법화되지 않고 이 코인을 얘기하면 뭔다고? 다단계, 숫자, 사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매도할 때 이분들은 11년 전에 이 시장에 들어가고 8년 전에 들어가고 10년 전에 들어가서 초창기에 들어가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돈 번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지만 보편화되기 전에 이 시장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그 분야의 최고의 성공을 만들어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자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 번 사람이 아니고 오랜 시간 이 시장의 초기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산과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뭉쳤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한 사람한테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건죠.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국가가 주도하고 은행들이 주도하는 이 시장을 경험과 노하우도 없는 사람이 얘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시켜놓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내가 돈을 가지고 기술 가지고 얘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11년 전, 7년 전, 8년 전에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맨파워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시장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디지털 화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심사화풀이 CEO인데요. 이분은 10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핀테크, 그러니까 이 웹3 핀테크 쪽에서 가장 경쟁력인 분은 지금은 막 심사하고 그러면 대단한 분이지만 그 10년 전에는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성공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 논리, 시장 논리를 정확히 일찍이 이걸 예견하고 그때부터 뭐 한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작년에 3월달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달에 이 맨파워로 오픈하신 분이 마침 사업부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분은 여기 1층에가 무슨 은행이죠?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여기서 우리가 신한은행 쓴다고 고객을 할게요. 그럼 내가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가 돼요? 통장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유학하고 있는 딸한테 유학 자본을 내가 $10,000 보내야 돼요.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넣어서 신한은행 들어가서 넣어서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내려면 이 스위프트라는 결제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은 스위프트라는 결제망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뭐 한다고요? 그 나라 화폐가 그 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려면 스위프트라는 이 결제 은행망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게들이 뭐 튼다고요? 원화를 보내기 위해 여기서 결제 통해서 수합이 돼서 미국에 있는 딸이 간다 그러면 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스위프트망을 통하려고 그러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요. 또 수수료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금융들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분은 로마노스프는 지금 이 신한은행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스위프트망을 쓰고 있고 이분이 만든 와이즈나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뭐냐면 1억 2,800명이 와이즈를 쓰는데 볼게요. 1억 2,800명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만든 와이즈라는 앱을 씁니다. 지금 여기 1층에 가면 신한은행이 스위프트망하고 이분이 만든 와이즈라는 앱을 씁니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 와이즈라는 앱은 내가 지금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보내기 어떻게 한다고? 3, 4일이 걸리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두 번째 뭐죠? 수수료가 비쌉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와이즈라는 앱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금방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늦어봐야 하루, 아침이면 5분, 10분 정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게 가지만 뭐가 필요해요? 수수료가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한은행은 두 가지 결제망을 통해서 스위프트망을 쓰는 겁니다. 이분이 이걸 만들어서 3조 원대 매각 하신 분이 지금 위파이의 성장 책임자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볼게요. 우리가 5월 5일부터 은행 송부 앱을 만들어서 지금 송부 앱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뭔지도 모르고 송부앱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 위파이에 찾아왔다고 그러면 임원도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성공을 만들어낸 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은행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만우스도 저는 키가 2m가 넘는데요. 가장 어떻게 이렇게 하자의 소프트웨어인가 가장 체력은 어마어마한데 가장 아주 그러니까 정밀함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드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리 위파이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낼 수가 있었다. 이거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짧은 시간에 3,000대가 깔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소 비트코인 사려면 거래소 가서 지금 통장 만들고 거래 팔아서 우리가 매도매도 했는데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는 거래하지 않아도 번다고요. 그냥 내가 QR코드만 찍으면 그날 화폐 다 수합이 되고 모든 코인으로 이걸 수합이 돼서 내가 원하는 디지털 화폐와 원하는 화폐를 내가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은행이라는 앱을 통해서 위파이라는 앱을 통해서 번다고 기존 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이 중간 앱을 통해서 번다고요. 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파이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아그레닝계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따 나중에 설명해드리지만 이 바이낸스 지금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창펑자오 지금 창펑자오가 같이 이제 바이낸스 설립할 때 창립 멤버였고요. 여성 최초로 리투아니 국장을 지냈고요. 지금 전 세계 웹스의 최고의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3개월 전에 한국에 안 왔고요. 자, 10월 둘째 주에 이제 막힘하고 아그레닝 한국에 더 옵니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오는데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아그레닝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냐? 지금 전 세계 4년마다 열리는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예요. 스위스의 다보스에 4년마다 경제 포럼이 이렇게 다보스 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누구냐면 4년마다 열리는데요.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인들이 다보스로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돌출된 내용이 앞으로 지구상의 4년을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연회비가 얼마냐면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럼 4년이니까 4년 얼마예요?
연회비 얼마 내야 돼요? 2억 내야 됩니다. 초청 받아야 돼요. 또 가서도 거기서 초청 받아서 가서도 또 엄청난 또 비용이 지출됩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 다보스폰 초대를 받았고요. 올해 1월 24일 누가 초대받았어요? 현재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 다보스 포럼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야, 돈 많은 사람들이 노릇의 장터야. 왜냐면 다보스라는 도시가 4년 다보스 소도시인데 공항이 없어서 왜냐면 전부 다 자가용객을 갖고 다닙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공공항이 몇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세계적에서 가장 경제력이 뛰어난 행사가 4년마다 열리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다. 올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 처음 행사한 게 뭐예요? 이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게 다보스 포럼이죠. 근데 여기에 리파인 네오뱅크 아들의 닌게가 그냥 참여한 게 뭐 한다고요? 이 미래 금융의 웹3에 대해서 연설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리파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는데요. 우리 회사에서는 언론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언론편에 누가요? 나스닥 기업, 그러니까 세계적인 언론사들 포스 이런 데서 위파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행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경쟁력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일단 이제 아가의 연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신뢰만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증권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의 이창훈 총재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부다비 뭐예요? 아부다비 국내를 지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자산운용사 뭐예요? 오일머입니다. 오일을 가지고 자산 운영하는 것이 전 세계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슐레만 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아부다비의 국립은행장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슐레만 분은요 은행 금융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도용하는 게 뭔다고요? 꿈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 돈을 움직이는 거에 가장 큰 손이고 가장 큰 돈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로 하고 펀드를 운영하고 금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 슐레이라는 분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미래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사 가서도 우리 박근혜 대표도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뭐가 많이 안 빠져 있네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뢰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사 멤버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분이 우리 최면 회장님이죠. 중요한 건 2014년도에 하나의 백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에 그 백세 조금 공동창업자 3명이 했어요. 거기에 보면 백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세 핵심이 뭐냐면 아직까지 지구상에는 14억 명이라는 사람이 은행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통장을 못 만드니까 성공할 때 뭐 할 때 은행 서비스 할 때 뭐 한다 불편하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제도권에 있는 금융을 혜택을 못 받으니까 뭐 한다고요? 불필요한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은행에서 제도권의 자본주의 금융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도 올바르게 익명성을 갖고 있는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그때 당시에 창업자가 뭐냐면 리얼코인이었습니다. 리얼코인을 통해서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손쉽게 은행 통장 뭐 만들어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전 세계 다 쓸 수 있게끔 전 세계 모든 사람하고 금융을 거래할 수 있게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리얼코인이고 지금 현재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이냐면 테더입니다. USDT. 현재 볼게요.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인의 자산가치 1위 코인이 무슨 코인이에요? 비트코인. 2위가 무슨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3위가 테더입니다. USDT. 테더인데 그냥 자산 순위로 보면 테더가 3위인데 지금 24시간 거래량을 볼게요. 24시간 거래량을 보면 지금 압도적으로 1일 거래량이 하루에 100조 이상 뜨는 게 무슨 코인이에요? 테더입니다. 자산 순위로 보면 테더가 3위지만 1 거래량으로 보면 테더가 압도적 1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의 달러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 내가 보낼 때는 돈을 맞춰서 비트코인 보냈는데 가는 과정에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올랐던 내렸던. 근데 올라오면 상관이 없죠. 근데 가격이 내렸어요. 내가 100만 달러 보냈는데 가다가 비트코인이 내려가지고 받는 사람은 95만 달러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테더로 바꾸는 겁니다. 테더는 변동성이 없죠. 1달러하고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더하고 바꿔서 보내게 되면 된다고요? 복행이 되면 이게 그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테더가 하루에 100조가 뜨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도박, 마약, 탈세 그러니까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익명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이거 테더로 바꿔가지고 그냥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익명성을 갖고 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뭐 한다고?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만든 목적보다 지금의 52%가 뭐로 쓰고 있냐면 쉽게 하면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바꾸는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들 때는
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혜택 받게 만들어줬는데 현재 지금 전 세계 거래량 1위가 테더이지만 현재 쓰인 목적은 뭔다고요? 블랙머니로 화이트머니로 바꾸는 50%가 쓰인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3% 이상의 누적 대금이 지금 테더로 열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러면 우리의 치료맨을 창개했냐면 테더를 만들었던 목적이 현재 쓰이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윗부에는 설명 질문 한번 해보시게요. 당신은 테더 창업자, 왜 쉬는 건다고 슈퍼 엉망진다 20조 이상 자산 가치가 있대. 근데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여기 멤버로 보였지? 멤버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왜 멤버로 모여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당신 슈퍼 엉망진다인데 돈도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테더를 통해서 슈퍼 어머니라고 했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뭘로 위5 테더를 만들 때 그 가치와 철학이 지금 뭐 한다고요? 다르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5 대우뱅크 대우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의 은행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철학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위5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5의 체험맨으로 이번에 처음에는 모든 멤버로 참여했죠. 이사의 멤버로 지금은 체험맨인 겁니다. 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결정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회장이나 대표라든가 이사회 멤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민영사의 법적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사회 멤버들입니다. 모든 민영 법적인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들이야.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잘은 몰라. 내가 모든 거 이해를 못하겠어. 누구 때문에 했어. 그냥 믿고 했어. 근데 그동안 믿고 다 만재가 됐는데 지금 이걸 믿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순간이 내가 내역을 잘 몰라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과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검증만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은 내가 이 프로젝트에 잘은 몰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5 노뱅크에 지금 이 체험맨이면서 이사의 멤버인 이 리브 콜린스는 지금 이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가 가질 수 있는 신뢰, 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주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 10월 27일 날 이분한테 정보를 받았어요. 지금 오사카 아까 생간된 타고 지금 저로 가고 있겠네요. 지금 월요일 날 일본에 가서 지금 일요일까지 6개 도시들을 지금 저 같은 이런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로그나 정보팀 만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10월 달 커피숍을 만나서 이분을.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위파이를 하자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같이 합시다. 이거 진짜 초창기인데 진짜 우리 마지막 인생에 떼돌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89째 4분을 맡았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분 똑같이 얘기하는 위파이를 4명이 나한테 정보를 줬는데 근데 다른 3분은 제가 아는 분이에요. 뭐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너한테 좋은 조건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르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모르는데 76년생이거든요. 제가 이제 프로필 딱 봤어요. 사이트 가서 보니까 뭐가 돼요? 오래전에 경영학과 나왔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런데 경영학과 나왔고 경영학과 나와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CPA 국제회계사 자격증을 미국에서 따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왔냐면 싱가포르로 넘어옵니다. 싱가포르에서 자산운용사하고 홍콩하고 법인장 합니다. 그게 무슨 은행이냐면요. 전 세계 지금 최고 은행이 어디예요? JP모건.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만 17년 일한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박근영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정보를 줬는데 박근영 대표가 정보를 줬는데 난 모르는 분야였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정보 준 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좋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한테 정보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갑니다. 돈이 이렇게 바뀝니다. 금융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외국계 은행에서 지금 검증한 결과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내가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몰랐지만 이 리본콘시아 막시나 여사하고 다 만났고 검증을 했고 가서 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 내가 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거 돈만 벌자 하는 사람하고 내가 손을 잡으면 선고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초이스를 한 거예요. 내가 몰랐던 사람이니까 여기 이 파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분을 통해서 5개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지금 친천도 그렇고 지금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해 매출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는 제가 리버코스 못 만났잖아요. 지금 이 테더 창업자면서 슈퍼 엄청 만나지 못했어요. 간접적으로 이분을 내가 얘기만 듣는데 이분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서밋 방콕 행사를 통해서 뭐예요? 직접 만난 거잖아요. 리버코스를 만나서 차도 한잔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예요? 샴페인도 같이 전화기 갈라치를 통해서. 근데 많은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왜 못 나눴을까요? 언어가 제가 실시간 언어가 안 돼.
그냥 가벼운 토크 정도 되는데 아주 리얼타임의 언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느끼는 건 어땠냐면요. 야, 저 정도의 니부콘스요. 20조가 넘는 사람이야.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이 니부콘 이름만 대면 다 나와. 전 세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요. 항상 얘기할 때 보면 누구한테 얘기해도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도 저 정도 슈퍼부자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야, 이 정도 경영자가 우리하고 같이 동업자다.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 저는 거기에서 너무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사진이 워낙 많은데 제가 가장 좋은 사진 하나만 올렸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사람들 언제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 10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도 몇 번 가실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자산 은행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본사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있으시죠?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시면 돼요. 두바이 본사 있으시고 거기 가면 여기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바이는 못 가봤고 이번에 한국에서만 경기 만났는데 상당히 검소해요. 이 자체에서는 회사 자체는 규모가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직무실은 상당히 검소하고 보면 그래서 리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예측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잘 모르겠어 리파이가. 근데 지들이 은행이래. 그러면 야 나는 잘 모르겠고 니들 스스로 은행이래. 그럼 얘들이 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은행이에요? 전 세계 은행이라는 단체에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에서 얘들이 은행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은행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얘들이 은행이라고 그러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 리파이 대우뱅크가 본다고요? 디지털 뱅크로서 최우수 기념하는 권위있는 시장에서 리파이가 은행으로 서비스를 인정을 받는 겁니다. 2025년도 전 세계에 가장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은행에 누가 선정이 된 거예요? 리파이 대우뱅크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오늘은 저는 사실은 최소 100명에서 1000명은 있어야 강연 맛이 나는데 근데 몇 분이 안 오셨는데 두 분이 조시네. 근데 조신 게 눈을 감으시는 거죠. 다 듣긴 듣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들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증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은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먼저 일어나자마자 눈뜨자마자 PC 켜놓고 검색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뭐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내가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볼게요. 그럼 내가 금융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내가 잘 몰라. 얘들이 뉴스가 막 나와도 저 뉴스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 연구를 통해서 연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최소한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2년에 3년에 10억, 20억, 50억, 100억을 벌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새벽부터 6시부터 내가 공부한 내용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리파이 대우뱅크가 올해 디지털 은행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로마노스코가 신한은행에서 해외로 성공하려면 뭘 통해서 간다고 했죠? 스위프트라는 이 은행망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프트망은 누가 쓸 수 있냐면 은행이라는 것이 인허가가 나온 은행으로서 존재가 은행에서 인가를 받고 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스위프트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은행이 아닌 사람은 스위프트망을 쓸 수가 없죠. 근데 리파이가 우리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위프트라는 라이센스에 넣지도 겁니다. 리파이가. 그러니까 올해의 디지털 은행상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요 이런 내용을 보면 막 살떨립니다. 근데 이 내용에 결과 내가 이 은행을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으로 막 알려지고 있는 리파이 대우뱅크가 내가 이 막심이나 리브코닛이나 이런 사람은 내가 동업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자산이 뭐 한다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지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분도 뭐 한다고요? 6개월에 1년 지나면 이 지분을 살려고 하면 돈이 엄청 싸지고 가야 돼. 근데 지금은 500달러, 1000달러, 만달러, 2만 달러 가지고 내가 지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지금 노마드 문팀들은 막 그냥 돈 같은 문티에다 넣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5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내가 투자해서 평생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꾸 나하고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확신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위파이 도뱅크는 우리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은행이 확실한 무쌍 기념한 이 시상식에서 위파이 도뱅크가 2025년도 디지털 은행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됐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위파이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신뢰가 있는지 사람들이 아시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은행이 갖고 있는 경쟁이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세계적인 국가와 은행들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위파이 디지털 화폐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쟁하려면 기수가 보는 누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캐나다, 체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그다음에 유럽 같은 데 보면 유럽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위파이 도뱅크를 라이센스를 준 겁니다. 아까 세계 디지털 은행으로 2차 선정도 됐지만 이 나라에서는 위파이 도뱅크를 뭘 줬다고요? 라이센스를 준 겁니다. 볼게요. 캐나다 대통령이 위파이가 우리가 야 당신네 나라에서 우리가 금융 디지털 화폐 은행 서비스를 하고 싶어 은행 연구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를 넣죠. 그러면 캐나다 대통령 입장에서 야 우리나라 화폐가 있는데 니들이 은행으로서 의미가 있어? 니들이 은행이 우리나라 화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가한테 이득이 되고 합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허가해 줄 거잖아. 라이센스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위파이는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검증했어요? 제가 검증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캐나다 정부가 검증에 빠를까요? 사람들이 검증에 빠르 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여기서 위파이가 지금 솔루션 완벽하다고 이걸 인정한 게 이 사람들 이걸 라이센스를 주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제가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이미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이 내용의 라이센스가 다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나 국가나 은행들이 이미 위파이를 검증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검증해야 돼요? 국가가 나라가 다 검증 끝났는데 어떤 분들 뭐 한다고요? 내가 좀 더 알아볼게. 국가가 다 검증을 다 끝났습니다. 세계적인 보안이다 기술이다 나라도 위파이 모든 건 끝났어. 근데 여기 모시고 뭐라고 그래요? 다 들어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이미 국가가 다 끝나고 다 검증이 끝났는데 본인이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그때는 $10,000씩이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이미 상장된 돈을 받아서 벌 수가 있는데 6개월 지나서 고민해보고 내가 알아보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택도 없으면 10배, 100배 너무 비싸게 가능합니다. 지금 사람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파이를 과연 이 은행이 내가 지금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과연 이걸 누가 인정했냐는 겁니다. 이미 국가에서 이미 라이센스 나갔다는 것은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어 플러스는 보안과 보험회사인데요. 사실 아까 가장 핵심인 게 뭐라고 그랬죠? 보험이죠, 보험. 그러니까 보안이죠, 보안. 보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검증하는 게 설티카 솔리드 프로프가 있는데 이 솔리드 프로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 파이어블럭이라는 세계적인 보안과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검증하고 보험까지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위파이 세계 돈 국가가 전쟁하고 국가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극초기에 이런 민간은행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극초기야. 근데 내가 뭔가를 갖다 지금 내가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수익을 이 주주 배당을 받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검증과 절차보다는 세계적인 국가나 보험이나 이런 보안회사들이 이미 검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빨리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권이 지금까지 판단 능력이요. 저는 아쉬운 거죠. 예를 볼게요. 지금 이거 우리가 피트마트하고 비닉스 상장이 됐습니다. 앞으로는요. 여기는 따로 거래소에 상장될 계획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제 상징점이 어디예요?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고 여기 바이낸스는 지금 우리 경기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합니다. 바이낸스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여기 두 군데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위체인 메인넷이 깔게 되면 뭐 한다고요? 메인넷이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에서 디지털 거래소, 그러니까 블록체인 디지털 거래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위체인 메인넷이 나오고 깔릴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은 거래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이낸스 상징적이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올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 트럼프 홀딩스에서 BNB체인에서 위파이가 등장했는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위파이가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BNB 체인을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1,600개가 넘습니다. BNB 체인을 이 프로젝트를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1,6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위파이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박근 대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대표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트럼프 호신세 우리 위파이 특권 갖고 있대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가 됐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사이트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의 자산을 공개하게 됐는데 트럼프가 왜 후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지니스로 통과시켰고 거기에 딱 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6월 14일 날 태국 방콕에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크 타이슨.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니한테 좀 잘해줄게. 나한테 좀 돈 대통령 선거 자금 좀 보내줘. 후원 좀 해. 그러고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가 이권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네? 그건 세고랑 차야 됩니다. 그 중개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네? 브로커라고 그러는 거야. 미국의 나라는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을 내고요.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대가상을 받아서 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 된 중간선거에서 지금 공화당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이크 타시는 그러면 이 트럼프의 성향이요. 트럼프가 원래 무슨 출신입니까? 무슨 재벌이에요?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사람들 잘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원투쓰리의 작자가 누구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읽어보셨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전 세계 비트셀러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트럼프하고의 아주 친밀했던 내용들이 사적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 2, 3번에 보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트럼프의 성향은요. 어떤 분야든 전 세계 최고하고 노는 걸 좋아한답니다. 반도체가 최고되고 권투도 최고야 되고요.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하고 노는 걸 좋아한답니다. 본인도 뭐 한다고요? 최고를 두 번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예? 그러니까 그 성향이 올라갔다.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 누구냐면 이 전세 복싱의 저 1인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트럼프하고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위파이에 노드를 많은 사람 투자자이면서 또 하나 뭐 한다고요? 에이전트 활동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주최주에 대통령의 초대한다. 갈라치랍니다. 거기에는 대통령하고 가장 친밀히 있는 200명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200명만. 근데 그 200명 중에 우리가 몇 명이 들어갔어요? 5명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타이슨이 우리의 위파이의 에이전트로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행사 갔는데요. 어디 가도 양쪽 주면 마이크 타이슨 다 오더라고요. 행사장에. 그러고 그날 낮에 행사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술 한잔 해가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쇼를 한 건데 직급자들이 그때도 이제 두 명이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상을 받는데요. 상을 받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최고의 목사가 최고의 에이전트가 갑자기 트로피 하나 위파이에 트로피 하나 받더니 뭐 하더라고요?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트로피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파이의 마이크 타이슨이 우리의 위파이 투자자고 트럼프하고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파이를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 홀딩스에서는 위파이 코인 BNB 1600개 중에 위파이가 앞으로는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에이전트 활동을 했겠지만 그때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경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 재단에서 1600개 BNB 우리 걸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고 우리 코인이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많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코인 중에서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우리 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대를 앞서가는 핫한 상품이 무슨 상품이에요? AI입니다. AI가 어느 정도 삶이 잘 복잡 못합니다. 지금 매일 아침마다 사장님 집 앞으로 오는 게 뭐예요? 저녁 한 6시에 내가 여기가 주문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갖고 보면 계란 10개, 오이 2개, 당근 6개 내가 저녁에 주문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집 앞에 와 있어 안 있어요? 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쿠팡.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요. 왜 이렇게 빨리 수 있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가면 10명에서 이걸 했다가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옛날엔 10명이서 쿠팡 물류센터 보면 지금은 사람은 2~3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누가요? AI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직업이라든가 이런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자동차에 거의 뭐 한다고요? 마지막 공정에서만 사람 필요하고 전부 다 얘가 로봇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필요한 게 AI입니다. 근데 AI 중에서 뭐냐면 지금은 어느 산업군에서만 하지만 지금 휴먼로봇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만든 휴먼로봇이잖아요. 중국과 미국 경쟁하는 게 휴먼로봇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AI 뭐예요?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거 그러니까 휴먼로봇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AI를 다 만들어내려면 거기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해요. 내가 볼게요. 내가 로봇입니다. 그럼 여기다 10,000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00개만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그 10,000개만 내가 갖고 있다가 10,000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100,000개를 넣어야 돼요. 그럼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한테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걔가 창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막중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AI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만든 목적의 행사가 열리는데 누가 모였냐면요. 볼게요. 애플, 메타가 뭐예요? 페이스북, 메타. 예? 그다음에 뭐예요?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전 세계 미국에요. 최고의 슈퍼 기업들이, 초인류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AI 시대가 시장의 어떤 경제력을 완벽하게 지금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게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얘들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위파이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위파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혁신의 기술. 지금 우리는 은행이잖아요. 지금 얘는 기존의 은행,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잖아요. 이 코인. 그러면 기존 은행하고 얘들하고 우리 위파이는 은행을 만들고 얘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혁신적인 기업에 올해 은행상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자라트 자체가 되면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뭐 그날 연설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단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달에 오는 아그레닝 얘가 거기에 연설자로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위파이는 사람들이 평가할 거 없어요. 이제는 위파이는 이미 세계적인 은행으로 선정돼 있고 세계적인 국가라든지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쪽에서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AI 금융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간다는 이 자체가 위파이입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확장되고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회는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누가요? 기관이 들어오고 누가 자산가가 들기 시작하면 우리들한테는 그때는 이미 여기 계시면 나 비트코인 100개 정도 있다. 그때 가시면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 100개 있으면 한 1년에 위파이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비트코인 몇 개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위파이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자. 이것만 봐도 여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연사들 보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AI가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파이가 지금 들어가서 얘네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위파이가 위상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영진 놀래요. 경영진들도 우리 100세 보면 100세 8년, 우리 최근만 몇 년이에요? 8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다 보시고 오늘이 만 1년입니다. 오늘이 생일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위파이 1년 생일이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누가 지금 막 그냥 이거 하냐면 기존의 화폐하고 기존 은행들 있잖아. 핀테크 기업들이 위파이라는 은행이 기존 화폐하고 디지털 화폐하고 지금 중간에 은행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서비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누가 보고 있냐면 이제는 기관이나 자산가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가나 기관들이 이 시장에 우리 위파이를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 노드를 사는, 지금 우리가 5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치면 확보하지만 그 사람들은 500달러 갖고 기관에 들어올까요? 자산을 해서 500달러 노드 살 것 같아요? 몇백만 달러씩 사게 됩니다. 그러면 노드는 금방 소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돈 갖고 살 수 있는 기회 영원히 살아준다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작년 제가 11월 8일날 1000달러 제가 처음에 있는 딱 세팅해갖고 10달러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트가 몇 개 나왔어요? 4,485개 나왔습니다. 그때 0.235였어요. 근데 지금 1000달러 몇 개 나와요? 2,000개밖에 안 나옵니다. 몇 개 나와요? 지금 노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0.4초까지 올라왔어요.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작은 돈으로 움직이는 소액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고요.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이제 야, 삼성전자가 위파이하고 같이 계획했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야 위파이가 세계적 은행이 바뀐대, 이거 우리한테 인생 때 전의 기회다, 끊임없이 취미만큼 얘기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갑자기 위파이가 삼성전자하고 계약이 끝났대. 그러면 일반인들 믿어요 안 믿어요? 쉽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사라진다고. 왜 그러냐면 그 결론적으로 시장에 신뢰가 있는 기관들이 붙으면 누가 들냐면 자산가들이 붙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노드 확 사잖아요. 그럼 노드가 올라갈 거고요. 코인값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자산가들이 이제 위파이 이제 믿을만해. 삼성하고 같이 붙었대 위파이. 그때는 내가 누군가 얘기해서는 내가 그 사람 별로 믿지도 못하고 신용도 없어. 그래서 나 그냥 무시했는데 갑자기 뉴스 보니까 위파이가 삼성하고 뒤에있대. 그럼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막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자산가들과 기관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1000달러, 10,000달러 가지고 노드 몇 개도 이거 없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거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년 제가 11월 8일부터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 지금 사는 게 지금 가장 이 돈으로 내가 미래 10년, 20년, 30년을 가장 최대 주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작년 11월 8일부터 매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인 10,000개, 30,000개, 50,000개, 100,000개, 200,000개 다 매일매일 팔고 200,000개. 예? 이렇게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나온 거 앞으로 7년 더 나오잖아요. 지금 나온 개수만 가지고 100달러 얼마예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그 내가 나온 개수만 가지고도 100달러가 얼마가 되거든요. 지금 0.6달러 내가 그러잖아.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돈이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돈. 이게 만약에 무슨 아메에서 뭐 치약 하나 파는 거, 뭐 애터미에서 뭐 화장품 파는 거 이거라면 이게 안 되는 거 이거는. 근데 이건 돈이라고 돈. 돈이 시장이 완벽하게 바뀌고 있는 거. 돈이 일반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합법화 시켜놓고.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사람들이 기회는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거는 2년, 3년 계속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돈이 바뀌는 기회는 자기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보편화시키면 사람 다 쓰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우리가 와이파이가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다. 이번에 리브 콜린스가 10억 달러의 펀드를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블랙스톤을 쳐보세요. 블랙스톤은 전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임원이었던 진출한 분이 있어요. 진출한 분하고 우리 리브 콜린스하고 10억 달러 암호화폐를 갖다가 펀드 설립한 거예요. 이 펀드 잘 이해해 보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무지 힘드니까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펀드를 1조짜리 만들었어요. 목적이 무슨 펀드예요? 소상공인 펀드야. 그럼 대통령이 여기다 1,000만 원 넣었어. 내고 사비를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럼 난 1조짜리 펀드가 있고 본인도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게. 대통령이 소상공인 사기 1,000만 원짜리 1조짜리 펀드 가입 1,000만 원 넣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옆집에 있는 사람이 펀드 가입했다고 하면 내가 돈 넣어야 안 넣어요? 근데 대통령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가 어떤 목적성으로 만들었고 누가 설립에 따라서 자금이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 펀드 설립이고 10억 달러 6조 4천인 거예요. 근데 이 진출한 분하고 리브 콜린스하고 같이 펀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끝났어요. 얼마요? 6조 4천이 들어온 겁니다. 누가 이거를 만드냐에 따라서 누가 그러니까 신출한 사람과 리브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둘이 만들었기 때문에 1조 4천 한 달 만에 마감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7천억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비추천하고요. 나머지 7천억은 뭐 한다고요? 플랫폼 이 암호화폐에다 투자하겠다고 얘기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리저브 원이 행사가 된 거고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요. 막 그냥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코인 몇 개 하고 있지? 앞으로 몇 개 나오고 있지? 내가 앞으로 1년에 몇 개를 더 가져야 되지? 그럼 내가 지금 한 50년 동안 평생 부자로 진짜 평생 써도 안 할 정도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요. 이런 거 다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웨이파이는 지금 왜 대외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갖고 속도를 갖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볼륨이 대외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판이 커지고 있다고. 원래 경영기 생활비는 원래 커지고 있는 거예요. 커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커지는 거 좋으려면 코인 10만 개, 20만 개 있어야 좋은 거예요. 부자한테 다 사버리면 우리한테는 기회는 왜? 개수는 정해졌는데 싹쓸이 해가면 우리한테 내가 돈은 없어. 돈은 부자들은 수십억 수천원씩 다 있는데 근데 나는 돈이 1,000만 원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코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코인 다 가져가면 코인은 정해져 있는데 지분은 정해져 있는데 다 가져가 버리면 나한테는 기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위파이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후에 내가 코인 좀 지갑에 많이 내가 갖고 있는 다음에 그때 좀 떴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빨리 코인 가격 올라가고 빨리 위파이가 잘 되는 사람들 내가 보면은 뭐 코인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코인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왜? 소문나면 내 것 어차피 개수는 정해져 있어. 근데 소문나면 다 나눠야 돼. 그러니까 내가 코인 내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부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박사님하고 해요. 예? 중요한 건 위파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사들은요. 사람들이 내가 금융을 통제하고 금융은행장이었고 내가 카드사 회장이었고 수수료 사업을 해봤고 이런 거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뉴스나 거리가 우리 경영인들이 어떻게 나하고 이 위파이에 내가 지금 노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코인 몇 개 갖고 있어? 상당히 코인이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게 나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렘이 없고 조바심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인을 많이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Hello, and welcome to Crypto Week in Dubai. I'm speaking at the On-Chain Summit today, giving a keynote here in just a little bit about programmable money and the rise of stablecoins, and how they're going to change the future of finance. I'm really excited to provide a shout out to the Dubai community. We're going to be having a great event in June in Bangkok.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there. And so with the advent of programmable money, stablecoins, and then adding an on-chain bank to that to create a very powerful financial institution that will finally include the rest of the world. So I'm really excited for you guys to get in on that stage. 지금 위파이 우리 그 최면 회장님이 이때 당시에 인터뷰 내용 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억 달러 펀드 조도 끝났죠. 그러니까 리저버는 인수가 끝났죠. 나스닥 상장 기업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대내적으로 지금 회장님이 하는 거 보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예요? 동업자잖아요. 우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동업자라는 거 한다고 이익이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 나누는 게 동업자잖아요. 이익이 발생 나누는 게 동업자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설레기도 하고 조바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플 코인을 2017년도에 리플 코인이 1000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셀에 보면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쓰고 있는 은행들이 너무 느리다. 뭐라고요? 수수료 너무 비싸다. 근데 우리 리플 1000억 개는 앞으로 은행 송금할 때 스위프트망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이게 리플이에요. 처음 만들어 1000억 개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왜 2020년부터 지금 미국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계류변호사하고 4년 동안 싸웠던 건 리플이 못 갔던 건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야 리플이 1000억 개 발행했어. 니들이 증권형 토큰이냐 그냥 토큰이냐 증권법을 적용받게 되면 리플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토큰을 뭐 한다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권계 계류사하고 리플이 4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류사 사임을 했죠. 그때 리플이 뭐였냐면 은행 송금용으로 만들어진 게 리플이고 1000억 개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리플이 뜨고 있죠. 리플가 보이십니까? 근데 리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1000억 개 발행했는데요. 52%가 뭐냐? 언락이 걸렸는데 이 고래 지갑이 누가 갖고 있는지가 모른다는 겁니다. 175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지금 4조 7천원이 풀렸어요. 어떤 돈? 리플의 지갑, 언락에 걸려있는 지갑이 풀려버린 겁니다. 고래 지갑이. 그러니까 리플이 가지고 경쟁력은 대단한데 뭐냐면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할 코인이 시장에 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1700원까지 거의 천막힌 돈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한다고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 리플이 가진 경쟁력 시장에 계속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결론은 뭐 한다고요? 시장에서는 이 지갑에 락이 걸린 지갑이 언제 시장에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된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활성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뭐 한다? 우리는 근데 리플은 은행용이잖아요. 근데 볼게요. 우리는 세이팅, 송금, 은행, 기차 모든 것을 거래할 때마다 송금 결제. 우리는 지금 뭐 송금과 은행이 가장 핵심 뭐죠? 송금과 뭐예요? 결제는 은행이 가장 핵심 송금과 결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파는 상품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송금과 결제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플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쓸 때 모든 은행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수수가 들어갑니다. 수수료 코인 위파이 토큰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2017년에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한국에 업비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닥 코스피 두 개 합친 것보다 하루 거래량 업비트 단일 거래소 코인 거래소 하나가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1월 18일 날 그때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 얼굴 딱 비추고 언론에다가 전 세계 1등을 업비트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루에 코스닥 코스피 하루 거래량보다 코스닥 코스피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기반하고 있는 유가증권 회사들이 돈이 자금이 들어가야 경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된데 결과적으로는 코인은 아무것도 지금 변동성 효과 된 게 없는데 이 두 개 합친 것보다 하루 거래 업비트가 많으니까 박상희 법무장은 올해 뭐라고 했냐면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1등하고 있고 전 세계 1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월 8일 날 현직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그러니까 뭔다고요? 거기에 듣던 답이야. 내가 1억 거래한대. 1000만 원 거래한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이거 폐쇄한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빼가 어디 갔어요? 해외에서 다 나가게 있는 거예요. 그때 만든 이게 바이낸스. 바이낸스는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 1위를 해서 목표를 만들어지고요. 그때 당시 바이낸스가 뭐라고 했냐면 2억 5천만 개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게 뭐예요? BNB 코인입니다. 앞으로 이 코인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될 때마다 이 BNB 코인이 수수료 코인이 쓰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첫 번째 뭐였냐면 여자를 공짜로 줬습니다. 공짜로 준 조건이 있어. 조건. 내가 공짜로 줄게. BNB 코인. 근데 BNB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공짜로 주겠대. 조건이 뭐였어요? 거래소에 지갑을 까세요. 그럼 내가 BNB 공짜로 드릴게요. 여자. 근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지금 대박 난 겁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갖다 수수료 썼는데 이더리움이 내가 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BNB 체인을 쓰게 되면 수수료 쓰게 되면 뭐 한다고요? 50% 할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야, 지금 내가 이더 체인 쓰면 그나마 내가 써오던 체인이니까 안전해. 근데 50% 깎아줘도 나 불안해 거기는 인지 시작했던 이들은 예? 걔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내가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할인만 갖고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안 믿었던 겁니다. 세 번째 뭐랬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레퍼럴 했던 사람들 지금 떼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러고 나서 2억 5천만 개 BNB 코인을 발행하고요. BNB 체인이 언제 떴냐면 2020년도에 BNB 체인으로 갈아타면서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가격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1원짜리가 130만 원, 1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 뭔 코인이에요? 이 거래소 바이낸스 체인에서 코인이 크립토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거래량이 트래시 왔다 갈 때마다 수수료 코인이 BNB 코인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요? 근데 우리 코인은 뭐 한다고? 이 위체인이 이제 올 내년 하반기에 위체인으로 매일 갈아탑니다. 지금 BNB 체인 쓰고 있는데 그러면 위체인으로 갈아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체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기존에 있는 BNB 체인이나 솔라나 체인, 트론 체인, 아발란치 이런 체인들하고 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 화폐 은행을 만들어 놓고 볼게요. 은행을 만들어 놓고 체인을 만들어서 오픈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체인들하고 좋게 만들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냥 지금에 쓰는 것보다 기술이라든가 보안이 더 안 좋게 만들어야 얘도 경쟁할 수 있을까요? 훨씬 좋게 만들어 경쟁이 생긴다니까요. 이걸 만들어 갈아타게 되면 저는 이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거 볼게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그 다음에 여기 거래소에서 위체인이 가게 되면 거래가 될 겁니다. 상품 필요할 때는 수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IT 플랫폼이 있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 상품이 왔다 갈 때 뭐가 돼요? 걔들이 플랫폼 만들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광고 수수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때만 쓸 때마다 우리는 은행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메인의 체인, 위체인이 내년 상반기 오픈이 됩니다. 그 다음에 IT 플랫폼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ITO 플랫폼 안에서 모든 상품이 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 필요한 건 뭐예요? 리파이라는 거, 리파이 토큰. 리파이 토큰이 다 거꾸로 다 집박수 돼 있는 거예요. 리파이 토큰이 10억 개가 지금 발행이 돼 있고요. 8년 동안 채굴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지금 리플이 은행 송금률 몇 개라고 했어요? 1000억 개. BNB 체인이 코인 거래소에서 은행 말고 코인만 거래될 때면 2억 5천만 개가 지금 130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은행부에 써야 될 때 뭐가 필요해요? 은행이 지금 서비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송금과 결제만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콘텐츠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수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위체인 메인넷 같아야 되면 이 위체인이 가지고 있는 영대식 기반 기술의 거래가 앞으로 활동화 되면 모든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TO 지금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구글처럼 플랫폼에서 모든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수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을 쓰여지는 코인 개수가 10억 개입니다. 이걸 발행한 게 아니고요. AI 노드 방식 8년 동안 채굴하는 겁니다. 볼게요. 이거 1년이 아니고 2년, 8년 동안 채굴하니까 첫 번째 8년 채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10억 개를 가격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한 방에 다 발행을 뿌리는 게 아니고 가격을 조율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행이 성공시켰을 때 이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코인을 발행을 채굴 마이닝을 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거를 갖다 조절해가면서 은행이 성공하면 은행의 상품이 나오면 상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시장에 풀리는 게 조율해서 유동성을 조절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기 때문에 8년 채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년마다 반감기가 났습니다. 지금 1,800개 나오고요. 내년 9월달이면 만 1년 후가 되면 몇 개가 돼요? 8개인데 4개로 줄어듭니다. 저는 4개로 줄은 반감기가 왔을 때 사람들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상상. 저는 이게 처음 되는 집박수 돼 있네요. 지금은 여기는 지금 2단계까지 와 있고요. 2단계까지 와 있어서 지금 1, 2, 3단계. 지금은 요 4단계 쪽에 돼 있고요. 올해 내년 상반기가 되면 4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0.1달러 참가해서 0.6달러까지 갔잖아요. 오늘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상향 가고 있잖아요.
우상향 간다는 것은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 트레이션을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매도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상향을 꾸준히 우상 내리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매도 세력보다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매수 세력이 많다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한다고요? 코인이 거래 횟수가 유동성에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회사는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된 코인의 개수하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지금 맞춰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내가 볼게요. 코인을 내가 10,000개를 샀습니다. 100원에. 그랬더니 1,000원을 해요. 몇 배 올랐어요? 10배 올랐잖아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그럼 10배 벌고 팔아 끝났어요. 근데 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그런데 내가 그때 10배를 벌고 팔았던 코인이 그때 1,000원이 얼마예요? 100만 원을 해. 그럼 내가 5년 전에 10배를 팔았는데 그 코인이 내가 5년이 지났을 때 이게 만약에 100만 원 한다, 200만 원 한다 그러면 그때 내가 팔았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후회하겠죠. 내가 좀 몇 년만 참았으면 이 코인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위파이 시스템에 이 우리 로드맵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 위파이 경영진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년, 5년, 8년, 10년, 11년 이 오랜 시간 초창기에 들어가서 성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성공하는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기술들을 알고 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어요. 이 돈과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고 위파이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억 개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발행 안 하고 발행을 AI 노드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 방광기를 주고 우리하고 노드맵하고 설정 연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지금 돈이 많이 가신 분 매일 팔아도 매일 팔아도 뭐가 돼요? 코인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0달러밖에 안 했어. 근데 1,000달러 가지고 지금 1,000원 하는 걸 팔면 몇 개 나와요? 얼마 안 되잖아. 내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1,000원 팔아봐야. 근데 지금 몇 개 안 되는 거를 1년, 2년 모았다가 1,000원이 아니고 뭐 한다고? 100만 원을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뭐 대입해 주고 이자 주기 아니라니까요. 이 위파이는 이 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팅해서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그거대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을 외부 기관이나 국가나 이런 데 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부자는 첫 번째는 코인의 가치에서 가치 상승이 됐을 때 이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설계된 프로젝트가 위파이 프로젝트다. 또 하나는 단순히 코인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코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6월 14일에 끝나고 나서 5%의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5월 4일까지 ITO 노드 유닛을 사신 분한테는 그때 뭐가 있었어요? 6개월, 1년, 2년 뭐가 있었죠? 스테이킹 풀이 있었습니다. 10억 개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2년마다 반감기야. 그러면 2년 안에 1주당 8개 나오니까 최초 8개 나올 때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2년 안에? 5억 개가 나오는 거예요. 5억 개 안에 스테이킹 풀에 대한 이자가 딱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요. 1, 2, 3대 레퍼럴 마케팅 주고 있는데 지금 1억 2,800, 10억 개 중에 딱 1억 2,800만 개도 거의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무한정 찍어내는 게 아니고 정해진 개수를 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배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1,000만 원 있어. 과연 위파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들어가면 1,000만 원 가지고도 많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이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들어갔어. 몇 개 사요? 100분의 1 정도 삽니다. 이게 정해진 개수라는 개수.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한테 뭐냐면 5%의 지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법인 6개가 있고 통합된 지분의 5%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줘요? 돈 주고 사라거든요 여기서. 이 대단한 지분을 그냥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 경영진들이 멋진 분이에요. 공짜로 주니까 나쁜 분이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까 리저브 원이라는 나스닥 상장을 갖고 있다고 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상장이 되려면 상장 조건이 회장으로 있어야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IPO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짧은 이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장된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IPO를 통해 상장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우회 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나스닥에 들어가려면요. 만약에 공모가가 1,000원이야. 1달러인데 공모가 1달러인데 내가 나스닥 상장하려고 다 조건이 맞아. 그런데 한 10명이서 지분을 다 갖고 있네. 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최대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나스닥 상장 IPO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가 이런 됐어. 증권사하고. 근데 갑자기 뭔다고? 딱 보니까 다 통과가 됐어. 근데 한 개가 통과가 안 된 거 뭔다고요?
이 주주가 대주주가 다 갖고 있어. 몇 명 있어? 10명, 20명 있어. 그럼 나스닥에서는 심사단행 제입니다. 왜냐면 나스닥에 상당한 조건이면 초액 주주, 이 지분이 100이라고 그러면 초액 주주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액 주주들의 지분이 합당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이 상장 심리에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사람들한테 그냥 여드랍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게 나스닥에 상장이 됐을 때 우리 코인 가치가 되는 거. 첫 번째, 상장됐을 때 가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50% 우리한테 평생 주주 배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자다가도 웃다가 또 힘들다가 내가 노도 못 가니까 또 열받다가 박사님도 고맙다가 코인 보면 또 화도 나고 배도 아프고 사람들 이거 진짜 위파이가 지금 우리한테 일생일대 어느 정도 기회인지를 사람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장 핵심 마지막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코인의 가치가 상승된 10배, 100배, 1000배 오르면 난 거기에 시세 차익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를 쓰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갖다 저 같은 경우 어제 26명이 저한테 수수료 올려줬더라고요. 26명이 카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 수수료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카드 쓰면 삼성카드 수수 누가 가져가요? 카드사, PG사, 그 다음에 카드사 가져가죠. 벤사하고 세 분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나눠 먹어요? 우리가 블록체인 책임 탈주한 은행이잖아. 우리 연결된 사람이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수수료 언제 가요? 평생 받게 되거든요. 그럼 볼게요. 마지막에 이건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코인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 $2000밖에 없어. 근데 이 지분을 내가 많이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급을 통해서 내가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50% 가지고 언제까지 주냐면요. 이거를 평생 주겠다는 겁니다. 평생 주겠다는 건 회사 이익이 나면 이익금을 평생 코인가가 올라가면 팔고 카드 매출 수수료 나고 영업비 받고 이거 다 별개고 가장 마지막에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은행이 세계 최고의 은행이 될 건데 이걸 믿으시면 나하고 동업합시다. 동업해서 앞으로 이 은행이 전 세계 최고의 은행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오를 건데 그 수수료 50%를 주주들한테 평생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코인 가치가 올라갔을 때 수수료 우리가 수익 찾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수료가 나왔을 때 수수료 수익 두 번째, 내가 영업할 때 영업 수익 다 이런 거 빼고도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 은행이 경쟁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주주 배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제가 경쟁력이 있는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파이가 좋대, 능력이 있대, 대단한데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게요. 소비자 지금 세상이 디지털은행 바뀌어요. 내가 국민은행을 쓰고 있어. 근데 디지털은행 또 나왔네. 그랬더니 위파이는 먼저 나왔대. 그럼 내가 소비자 입장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사볼까요? 비트코인 사려면 내가 은행 가서 뭐 만들어야 돼? 통장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은행하고 연결된 거래소 지갑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서 코인 비트코인 사야죠. 사서 또 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통장을 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은행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챗 메인넷 거래소가 돼 있잖아요. 메인넷이 돼 있잖아요. IT 플랫폼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은행, 거래소, 플랫폼 다 각자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소비자가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각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불편한 시간이 걸리죠.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위파이는 볼게요. 위파이는 지금 전 세계 최초의 기존의 화폐들하고 디지털 화폐하고 지금 완전히 수합이 되는 거예요. 수합이 24시간 수합이 되고 있다니까요. 수합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소비자 입장 소비자. 그럼 은행 통장 안 만들고 거래소 안 만들어도 하나 갖고 다니니까 편해. 두 번째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뭐 한다고요? 수수료가 싸.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다른 서비스 하는 것보다 위파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득이 되면 쓴다고요. 이득이 안 되면 소비자들은 외면합니다. 이거를 경락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위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 볼게요. 과연 위파이가 나한테 정말로 지금 들어본 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소비자들의 모든 시장은 소비자들이 옛날에는 은행을 주도하는 내가 볼게요. 지금 전 세계 최고 은행이 어디? JP모건이잖아요. 근데 JP모건이 한국에 와 있어. 그럼 내가 국민은행 쓰는 게 편해? JP모건 쓰는 게 편해? 그럼 JP모건 좋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아니지만 JP모건 쓴다니까요. 왜? 한국 국민은행보다 JP모건이 나한테 이득이 좀 쓴다고요. 은행 통장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파이가 앞으로 이 은행이 소비자들이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 은행을 쓰는 새 많아지게 되면 위파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수수료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 회사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점의 효과부터 기술, 보안, 자산 이걸 통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때 한번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가 한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볼게요. 비트코인을 5년 정도 돌아가서 지금 1억 6천짜리가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 비트코인. 근데 5년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1억 6천인데요. 지금 사실까요, 안 사실까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삽니다. 저도 안 삽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내가 예상치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안 삽니다. 근데 샀던 사람들 있죠? 샀던 사람 다 빼도 봅니다.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근데 우리가 5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수치상으로 내 눈에 보이니까 이거 선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5년도 들어가면 안 산다니까요. 왜?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위파이는 이미 검증이 되고 합법화되어 있고 합법화된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떤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예견이 가능하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위파이를 통해서 기관이 들어오고 자산가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우리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작은 돈 가지고 큰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기회. 위파이를 통해서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은 지금 힘들고 그러시면 있겠지만 또 여유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